자, 오늘 이게 강의 이름은 뭐냐? 서구당. 서구당. 왕초. 좀 더 멋있는 이름은 나중에 생각이 나면 바꿀 것이고, 오늘의 주제 뭐냐? 나는 지금 세상을 얼만큼 알고 사는 거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 물론 이제 조금 생각이 깊은 애들은 뭐 어릴 때부터 내가 왜 태어났고, 응?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특히나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야. 뭘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뭐 8시 되면 일어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 뭐 6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빨리 챙겨가지고 학교 가서 8시까지 가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응? 또 공부하고, 또 한 6시 되면 이제, 응? 집에 오고, 또 집에 오면 또 이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밥 먹고, 뭐 복습이나 뭐 공부 좀 하다가 시간 되면 또 자고. 그렇잖아.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들어와서 또 자고. 응. 그런 어떤 그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면서, 응? 돌아가는 세상이고, 응? 이런 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야. 잘 살려고. 잘 살려면, 그렇잖아. 잘 살려면 내가 땅을 딛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떤 좌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는 이런 상하고 하의 어떤 좌표라는 그 뭐라 그러나 이거 X라고 그러나? 네, 이거 Y라고 그러고. 이 XY 좌표상의 나를 봐야 된단 말이야. 산수 공부도 그렇잖아. 근데 과연 이 좌표를 딱 세워놓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니? 그지?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적어도 이런 뭐 XY 이 Z의 어떤 3차원적인 공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물며 2차원적인 이 좌표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이런 좌표를 딱 세워놓고 살아가려고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이 세상을 이런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지. 응? 응. 내 머릿속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환경, 뭐 형제의 환경, 뭐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웃고 즐기고 놀고 그런 거잖아요. 응. 근데 이런 디테일한 어떤 이런 좌표를 모른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기가 시간 생각하면서 사나? 애기가 몇 시 되면 밥 먹어야지 이런 거 없잖아. 그럼 언제부터 시간을 알게 돼 우리가? 몇 살 정도부터 시간 개념이 생기게 돼? 사람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지? 유치원 가가지고 또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몇 시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응? 몇 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몇 시 되면 양치질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뭘 알아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지? 우리가 시간, 하루로 치면. 이 시간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서 살긴 하는데 이게 왜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런 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그지? 그럼 시간의 원리 우리가 시계를 보자 이거야. 시계를. 시계를 보면 여기 이제 12시. 그지? 여기 몇 시야? 3시. 여기 6시. 그지? 여기 9시. 이거는 또 누가 만들어냈나, 이거는. 그지? 누군가가 만들어내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만들어낸 게 어떤 원리가 있겠지. 어떤 법칙이 있겠지. 그 법칙을 우리가 몰라.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공부야, 이 명리가. 기호가 지금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죠? 이게 자연의 원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 24시간이. 응? 자, 이거를 우리 사주명리학의 자축인묘 진사원미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자시야, 이게 자시.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90도잖아요. 90도에서 이게 30도, 30도, 30도 이렇게 말이야. 그럼 요 30도 간격에서 1,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4, 5,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데 이게 12개잖아. 그지? 그게 12지지의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거는 중세에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이 서양에서 만든 거잖아. 근데 동양에서는 없었냐 이거지. 동양에서 있었어 없었어?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자시, 축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그 동양시계나 서양시계나 원래 이 시계라는 거는 그 옛날에 군주시대잖아. 왕이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든 거야.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제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12시를 자시라고 그러고 여기를 1시를 축, 여기를 인, 여기를 묘, 여기를 진, 여기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하루는
두 번 돌잖아. 그래서 24시간이잖아. 그래서 요 시간마다 다 2시간씩 배정이 되는 거야. 응? 축시.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하면 딱 맞지? 똑같은 원리야, 이게. 이런 축. 이렇게 해서 돌아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돌잖아.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쓰는 거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용하는 건 음양 오행의 이치를 사용한 거예요. 옛날부터 사용했어. 이게, 이 사주 명리학이, 짬밥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불교보다 더 이전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나고 자라고 하루 생활하고 나고 자라고 죽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규칙성을 알게 되잖아. 그 규칙성을 알고 만들어낸 도구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서양 문물로 가니까 우리는 그냥 1, 2, 3, 4 이거에 익숙해진 거야. 옛날에는 자축인묘 이거를 썼었는데 잊어본 거지. 잊어먹은 거야. 오케이? 100년 전만 해도 요거를 썼었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요거를 바꿔본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 시대나 여러분들 시대 같은 경우는 이걸 배워온 시대였다 이런 거죠. 이걸 배워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면 돼, 안 돼? 똑같은 건데. 그지? 지금도 달력을 한번 봐봐. 달력에는 그 육식갑자가 다 있어. 무슨 날 하잖아. 쥐날. 그리고 우리가 올해가 무슨 띠? 무슨 해? 소해.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서양 문물이 들어와도 이걸 쓰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잊혀져 가는 거를 이거를 알고 조상들의 어떤 지혜를 공부를 실제 해보면 서양의 그 디지털화된 어떤 과학 문명의 세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물며 이거 배워가지고 미래를 추론도 하잖아.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예측하나?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발달된 거야? 똑같은 원리인데. 동양 원리가 더 발달된 원리란 말이야. 근데 잘못 왜곡돼가지고 어떻게 돼? 점쟁이로 돼버리는 거야, 점쟁이로. 그러니까 무서운 학문인 거지. 맞아. 명리학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라는 게 이런 게 있어. 그냥 모르고 살면 편해. 그냥 살다 가잖아. 근데 뭔가를 알잖아. 그러면 좋은 반면에 맞잖아.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이 인간이라는 게 많이 알잖아. 남보다 많이 알면 그걸 악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음양의 원리를 강의를 하겠지만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중이야, 중. 가운데 적당히 사는 거. 응? 네, 그러면 평화가 찾아와. 우리가 세계 평화 하잖아. 그 평화가 그 중이 평화지 너무 올라가고 너무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항상.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는 게 병이다 하면 그럼 알지 말아야 되네. 모르는 게 또 병이야. 그럼 알아야 되네. 세상의 이치가 그런 이치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알라는 얘기야? 모르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양자역학이야.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네? 양자역학의 논리가 그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많이 배워라 하면 많이 배워야 되는가 보다 또 가다가 배우지 말아라 하면 또 배우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훅훅 가는 거잖아. 그 말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배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응? 응. 또, 응? 뭐야? 배우지 말라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아예 모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지. 그 이치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석학이든 어떤 뭐 잘난 사람이든 그 이치를 알기가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다. 그 이치가 사실은 불교 공부요. 불교에 써놓은 거 보면 다 그 얘기야. 결국은 다 그 얘기야. 맨날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우주의 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어떤 거요? 배우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럼 열심히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많이 알게 되면 병이 생긴단 말이야. 몰랐을 때의 상황하고 알아버리니까 생기는 병들이 생기는 거야. 네. 그런 컨트롤을 해야 된다야. 반드시. 그게 인간이 중화를 이루는 어떤 과정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키우는 게 명리학이야.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이거를 이제 철학, 인문학, 과 일치한다. 일치하는데 이거는 어떤 암호화, 부호화가 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사고에서 나오는 학이거든. 근데 이거는 명확한 이런 부호들이 있어. 그게 음양오행, 십천간, 십이지지란 말이야. 그 12개의 22개지. 천간에 10개, 십지에 12개. 이제 공부할 건데, 요 22개의 부호를 가지고 세상을 다 풀어내는 거야. 그 풀어내는 과정 속에 인문학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는 게 명리학이야.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한자로 목숨명자란 말이에요. 목숨명자. 명리학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야, 명리학이라는 게. 그러면 뭐 명리학 공부해가지고 언제 죽냐, 뭐 언제 사냐,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 이 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명이라는 건 그런 거야. 밝을 명자가 아니야. 목숨 명자야.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치를 생각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그러니까 목숨 붙어 있을 때 잘 살아야 되겠지. 그 이치를 공부하는 게 명리학이다. 이런 거야. 혹자들은 뭐 언제 죽냐, 언제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잘못된 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산 사람의 이치를 아는 거야. 다만 요걸 또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면, 사람 죽어보면 이 명리학 속에 이제 그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사지, 그 다음에 절지, 태지, 양지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난 게 이제 생지 해가지고 장생지라고 그러는데, 장생에서
사지하면 이 태어나가지고 죽어보면 끝인데 이 이후에 무슨 뭐 임묘 뭐 태지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 실제 그런 학자도 있어요. 명리학. 그래서 12운성은 공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말 어리석은 거지. 아까 시계 논리로 보면, 시계 논리로 보면, 여기 여기 술, 인간이 태양의 어떤 주기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만 시간이 있고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술 다음에 해, 자, 축 있잖아요. 이 시간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12바퀴로. 우주의 시간은 멈추질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인간의 목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왜 이런 이치를 공부하는지 이런 원리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학문 속에 이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 마치 하루로 치면은 일어나가지고 잠들 때까지만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사는 거요, 죽은 거요? 잠들어도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만 세상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맞죠? 잠들어보면 모르잖아, 세상. 못 느끼잖아.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그 시간이 존재해, 안 존재해?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안 보이는 거는 미신이다 하잖아. 있어요, 없어요? 잠들 때의 그 모습이잖아. 내가 멀쩡한 정신이 있다는 거는 잠들기 전인 거잖아. 일어나가지고. 그거만 믿잖아, 사람들은. 근데 잠들 때는, 잠들어서 꿈꿀 때는 그건 실제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있잖아. 진리야, 진리. 이 논리로 들어가 보면. 근데, 인간들은 이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잠든 상태, 잠들기 전까지의 어떤 현상을 믿는단 말이야. 꿈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는 게 지동설이잖아. 근데 그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네. 땅이 있고 태양이 돈다 이런 거. 근데 그 당시에 지구가 돈다고 해봐 미친놈이라고 하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명리학이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떤 그런 인식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명한 이치를 알잖아. 그럼 이 세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있으니까. 있는 세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음양을 배울 건데 양은 낮이야. 음은 밤. 그러니까 양은 보이잖아, 우리가. 음은 안 보이잖아. 근데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믿지 마라 하면서 사는 거야.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야?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디지털적인 그 이론을 미분적분까지 다 배운 상태의 머림에도 불구하고 밤을 인정 안 하는 게 현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야. 시대의 분위기거든.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거기에 꽂혀 있는단 말이야.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외면해 버리잖아. 근데 세상의 이치는, 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니? 세상의 이치는 항상 양자다. 그 양자 역학이 나오는 양자. 항상 양자인 거야. 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나쁜 게 있는 거야.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야. 항상 양자야. 그 양자라는 뜻이 이게 변장자가 아니라 두자잖아, 두자. 이게 음과 양이에요. 빛과 그림자. 사람이 이렇게 서잖아. 빛을 받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죠? 네. 없는 경우 있나? 그게 자연의 이치다 이거야. 빛과 그림자. 그게 음양이다. 그러면 이 음양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에서 나왔어.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이거 0이라고도 되잖아. 네. 불가에서 공. 이거 하나요, 아니요? 공 하나잖아.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이 만약에 뭐 빌공자를 썼다. 그러면 이게 무자도 되거든? 없다. 네. 이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네.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거야. 네. 우리 과학 문명이 그 수학이 이 0이라는 이 0이라는 숫자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 0이 없을 때는 1부터 9까지밖에 없었어. 1부터 9까지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1, 2, 3, 4 해가지고 세가지고 9에서 다음에 뭐냐 이거야. 10을 어떻게 표현을 해? 1을 하고 공물로 표현했잖아. 이걸 10이라고 하잖아. 그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 다음에 11, 12, 13, 14, 15, 15, 그럼 20 이러잖아. 그럼 이게 커가면 99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100이라는 건 공이 하나, 두 개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 숫자의 개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공이 생기지 않 전에의 셈은 뭐냐면 9개씩 묶음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니까. 근데 이게 생기는 바람에 이 숫자들이 막 2, 3, 4, 5, 6, 6이다 하면 이게 12,456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일괄적으로 그 수리를 세는 능력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뜻이야. 그 달라진 도구가 이 공이라는 말이야. 대단한 글자야 이게. 이게 뭐? 우주야. 이게. 자,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 내가 왜 알까? 우주를 내가 봤나? 여기서 우주 본 사람 있어? 근데 알 수 있잖아. 우주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태양은? 원자는? 그럼 미루어 짐작하는 거잖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우주는 동그랍니다.
불가에서 얘기는 이 공이야, 공. 이게 크기에 따라서,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체를 봤을 때 이거는 한계다, 이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무극이라고도 해요. 무극. 무가 극된 거, 극단에 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원은 내가 여기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지났는데 여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절대 일치할 수가 없어. 여기가 딱 붙는 경우가 없다고. 우리가 눈에서는 딱 붙어 보이지만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절대 붙어 있질 않는다. 전자현미경으로 만약에 붙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세밀한 현미경으로 보면 붙어 있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무한수거든. 어떻든 요 안으로 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붙어 있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더라 이거야. 오케이? 네.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거야. 우주도 되고 그러면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 입자도 이렇게 생겼겠죠. 과학식으로 배우잖아. 이거 핵 있고 이거 마이너스 전자 있고. 그지? 모든 게 이걸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초인데 어렵죠. 기초인데 어렵잖아요. 세상은 이거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둘로 나눠진다. 그게 뭐냐? 양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돌더라 이거야. 돌아간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체잖아. 이게 돌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공간이잖아. 네. 근데 이게 돌면 어떻게 돼? 시간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시간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계속 돌고 있다, 안 돌고 있다?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 같잖아. 그 멈춰져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거야?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 제목처럼 우리가 이거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멈춰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각만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그 우주의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공부하는 게 이 명령이라.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양하고 음이 이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은 자 정확하게 여기 중심점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양이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응? 양이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음은 작아지잖아요. 음이 이렇게 커지면 양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고. 그 무슨 뜻이야? 음양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음양을 누가 만든 거야? 어떤 존재가 만든 거야? 자연인데 자연 중에 어떤 존재가 음양을 만든 거야? 생뚱맞은 소리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만드냐고. 인간은 자연을 만들 수가 없어.
이걸 지구라고 하면 태양이잖아. 자, 이게 병화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지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걸 하는 우주가 있겠지. 그게 임수야.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 점점 떠오르겠다. 무슨 뜻이야? 양이 커져간다는 뜻이잖아. 점점 져가면 어떻게 돼? 음이 커져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건 누가 키워? 근데 실제 이게 키워? 아니면 이 자체가 키워? 지구가 돌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고. 태양이 있고 우주라는 이 임수가 있어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 보니까 이게 돌 때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 태양을 정면으로 받으면 양이 강해지는 거고,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 음이 강해지는 거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지. 그게 하루에 어떻게? 하루에 2번 반복된다. 두 번 반복되잖아. 낮 12시, 밤 12시, 24시. 24시. 그래서 이제 이 이치가, 자, 하나에서, 하나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무국. 무국에서, 음양이 이렇게 돌면서 생긴 게, 이게 뭐야? 태극이다. 태극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태극이라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뭐 써진 거 있잖아요. 건공감리, 네. 하늘 땅, 별 땅, 주역회야, 그게. 이거 우리나라 국기는 우주야, 그냥. 우주를 담아놓은 국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삼라만상, 모든 자연을 그대로 표현한 게 태극기예요. 이해되지? 그런 이치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태극기를 만든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음양의 이치를 공부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 조상의 뼈대에서 공부한 이 명리학이 잠깐 서양 문물의 어떤 실학에 이제 묻혀가지고 지금 멀리 했는데 앞으로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당연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게 앞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서양 문물은 이미 아는 만큼 다 알잖아. 이제는 뭐 중학생도 카이스트 그 과학을 배우는 시대니까. 근데 모르는 건 뭐냐? 이 명리학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쉽게 음양 오행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표현. 그러면 아까 이 음양은 알았죠? 음양 세상에 음양으로 표현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음양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뭘 오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여기 봤잖아.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야. 본인 외모가 있잖아요. 그 양이고 속의 마음은 음인 거야. 그러니까 크게 봐서 양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음은 들어간 거. 요 이치도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 거라.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어떤 거냐? 자, 하나에서 왔다 이거야.
하나에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게 양하고 음이다. 네? 크게 봐서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생활로 보면 이거는 낮이고 이거는 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을 보면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예요.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얘기하면 덥고 덥다. 이건 춥다. 이거 보인다. 안 보인다. 그치? 음양으로 표현하는 게 뭐 어마어마하죠. 이거 육체다 하면 사람으로 육체다. 이건 정신. 더울까? 1100억 개 돼. 이게 1100억 개 돼. 1100억 개. 그러니까 1100억 개라는 뜻이 그 1100억이라는 숫자는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슨 단어로 표현해요? 많다라는 단어를 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글자들도 잘 생각을 해보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이. 그 숫자에 1100억이라는 숫자에 꽂히지 말고 그 1100억 개라는 뜻은 많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삼무인성한테 이런 얘기는 좀 상당히 좀 난해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 무인성들이 1100억 개다 하면 1100억 개에 꽂혀 있어. 저게 많다라는 생각을 못 해. 응? 네, 그런 이치를 깨달아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100억 개 있다 하면 아우 저 1100억 개 어떻게 이러지 말고 무수하게 많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 음양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또 음양으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쪼개져. 어떻든 이 양에서 다시 음양이 쪼개지고 음에서 다시 양으로 쪼개진다 이런 거야. 응? 네. 그러면 이게 자 아까 음양오행이라고 했죠. 음양오행. 이제 뭐 한자로 쓸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자고. 항상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가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다 이런 거야. 이 오행은 이게 5개라는 뜻이야. 응? 네. 오행 5개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게 음양 이 오행이 어디서 왔느냐? 음양에서 온 거야. 응? 오행이 그러면 여기서 2개 쪼개지고 여기서 2개 쪼개졌잖아. 그러면 자 이거를 이 오행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목, 화, 토, 금, 수가 이게 오행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양에 대표되는 게 뭐냐? 화야. 음에 대표되는 거는 수예요. 이런 기호를 썼다는 거야. 화, 뜨거운 거, 불화자잖아, 이게. 한자로. 이거는 물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는 어떤 거냐? 양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발산하는 거거든. 음은 반대로 수렴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볼록이 뭐라고? 양. 오목은 그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의 대표가 화라는 기호를 쓴 거야. 요 화라는. 그 다음에 음의 대표는 요 수라는 기호를 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뭘로 쪼개지느냐 하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양에서 이게 다시 쪼개지면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가 되는 거야. 수는 그 다음에 금은 양. 그 다음에 양은 목. 양은 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 중에 양, 이게 화고, 중에 음은 어떻게? 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계절로 치면 이거는 봄, 이건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그죠? 그러면 봄은, 자, 우리가 1년은 몇 달이라 그래? 12달. 그것도 그 이치 있는 거야. 12시, 12달. 그 이치가 똑같은 이치인 거야, 그게. 그러면은 12시를 4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 12를 4개로 쪼개면 3이잖아요. 그러면 요 계절마다 석 달을 좌우한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2월,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을 봄이라 하는 거고, 5월, 6월, 7월을 여름이라 하는 거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절기가 나와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가을은 뭐야? 8, 9, 10. 겨울은 11, 12, 1.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봐. 이 음양오행이라는 이런 기호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루에도 적용하고 1년 12달 다 적용하고 있지. 네. 가장 밀접하게 인간하고 같이 돌아가는 글자들이잖아.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 왜? 왜 몰랐을까? 이걸 그냥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저거 미신이다 해가지고 배척해온 거잖아. 괜히 자식축시하면 노땅스러워 보이고, 괜히 점치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피할 일이냐고, 이게. 맨날 우리가 살고 사는데 밀접한 이 글자인데 왜 기피를 하냐 이거야. 논리가 이렇다는 거야. 논리가. 근데 자, 이 논리는 자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목, 화, 이 오행이